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장애인이 된 호아킨. 무기력한 삶 속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기력을 잃자 안락사시킬 방법을 찾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무대 댄서 베르타와 딸 베티가 그가 세놓은 2층에 이사를 옵니다. 소녀에 의해 기력을 되찾은 개. 앞으로 작은 행복이 깃들 법한데요. 하지만 호아킨은 우연찮게 자신의 집 밑을 관통해 마피아 은행을 털려는 강도들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티 역시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을 알게 되는데요. 호아킨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마포아재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통 시즌 1 9번째 시간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상업영화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그 어느 영화보다 주인공의 고군분투가 엿보이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합작영화 터널.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스카이스크래퍼가 생각나더라고요. 액션 배우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이 보안 전문가이자 절단장애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여기에 액션의 강도까지 한층 더 넓혀 주인공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극강의 시련을 겪습니다. 이 영화도 비슷한 경우죠. 주인공 호아킨이 하지불구 장애인으로서 액션과 지략으로 강도들과 맞서는 스토리입니다. 정상인도 하기 힘든 액션을 소화해야만 하는 주인공. 이를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죠. 이 영화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합작 영화입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르헨티나의 경우 영화 제작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하죠. 패닝룸에 갇혀버린 여자와 바람둥이 남자의 이야기, 히든 페이스.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그리고 필름통 8회에서 소개한 와일드 테일즈, 참을 수 없는 순간도 스페인과의 합작 영화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 창작자들이 탄압을 받았다는 점. 이후 90년대 할리우드 상업영화의 물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나라는 같은 언어인 스페인어를 쓰고 있죠. 이는 소통을 쉽게 하고 덩달아 자국 영화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합작 영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일본 모두 각자의 언어를 쓴다는 점이 걸림돌이죠. 그래서 영화 시장을 분석할 때 어느 한쪽은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한쪽 나라에 자막을 쓴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니까요.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의 특징은 스릴러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틈을 감성으로 메우고 있다는 거죠. 대개 흥행을 고려해 코미디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영화와 같은 제목인 한국 영화 터널도
이런 맥락으로 제작되었죠. 사실 이런 접근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코미디가 관객에게 주는 카타르시스와 스릴이 관객에게 주는 카타르시스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접근은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에게 남는 것은 둘 중 하나의 카타르시스만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놀랍게도 스릴과 감성을 둘 다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인공 호아킨이 장애인이라는 점이죠. 즉, 설정 하나로 상당히 밀도가 높은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설정은 주인과 더불어 개도 치무리하다가 소녀 베티를 만나 기운을 차린다는 점. 또한 악당이 베티를 성추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티가 개에게 몰래 자신의 일을 털어놓고 이를 호아킨이 녹음했다는 설정은 다소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 파급력이 강해서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힘들죠. 이것이 베르타가 호아킨에게 마음을 돌리는 반전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릴과 정서가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사건을 계획한 부패한 경찰이 운전 중 쓰러지는 것은 호아킨이 베르타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한 쿠키로 추정됩니다. 앞부분에서 편집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감독의 실수 같네요. 그게 아니고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요. 또한 우연치 않게 부패 경찰이 쿠키를 먹은 것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볼 수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이 나타나 아무런 개연성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스토리텔러들에겐 금기시되는 부분인데요. 막판에 개연성이 없으면 관객이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좀 다른 얘기지만 요 근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스토리 내에서 꽤 많이 작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죠.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렸다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비리를 터트리는 장면. 비록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금기시되고 있긴 하지만 관객이 이런 억지성을 마냥 느끼지 못한다면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씬은 호아킨의 일상과 교차 편집되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에선 이런 장면 절대 못 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라면 에로틱한 상황을 연상하겠지만 스페인 사람들이라면 역동적인 상황을 연상하기 때문이죠. 저도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배경음악이 상당히 거슬렸지만 씬의 취지를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면 더. 은행 옆에 주인공의 집이 있다는 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마피아 은행이죠. 영화 다크나이트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예금 중 대부분이 범죄 단체들이 예금한 것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 손대기 힘든 경우죠. 과연 마피아 은행이 이렇게 보안이 떨어지는 곳에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뭐 설정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베르타가 베티를 찾는 장면인데요. 배경을 미장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주인공의 과거를 회상 장면으로 표현하는데요. 스토리텔링에서 회상 장면은 양날의 칼입니다. 안 쓰자니 주인공이 감정이입을 힘들게 하고 쓰자니 스토리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고 결국 이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영화는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기다란 수풀 속 방치된 작은 미끄럼틀과 부서진 차가 보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부서진 차를 가져다 놓았을까 생각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약간 비현실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대신 진부한 회상 장면을 없애고 주인공의 내면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네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라틴어 문화권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정말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한국 영화의 경우 아직 남미로의 진출이 미약한데요. 관객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 흥행한 영화를 보고 복귀한다면 거리는 멀지만 공략하지 못할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마포아지였습니다.